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및 외국 기관 채널을 공부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부분을 알려드릴 거냐면, 지금 최근 이틀 동안 미국 그 주식시장이 완전 얼어붙었죠. 그 이유가 왜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 기관 자료도 미리 뽑아 모아서 제가 실질적인 실업지수가 이렇습니다 라고 다 알려드렸어요. 맞죠? 그대로 그게 증시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것도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 영상 안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회수도 얼마 안 되던데. 제 영상을 보시면 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느 정도 다 큰 흐름이 다 보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주식보다는 인버스에 투자할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버스는 아시겠지만 주가가 폭락할 때 해지용으로 쓰는 게 인버스입니다. 자, 그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인버스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렇다고 지금 사실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VIX 값이 수치가 보통 20에서 30 여기를 등락을 왔다 갔다 했어요. 30을 초과하면은 뭔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있는 재산 다 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20선에서 2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도 시대적 흐름상 크게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갑자기 수치적으로 쫙 올라간다. 언제? 3월 31일 날. 그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본론으로 제가 캡처한 사진을 기준으로 몇 개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파월링님. 코로나가 터지자 우리 형님께서 미친듯이 돈을 써야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차트.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008년 리먼 사태가 빵 터지고 나서 2009년까지 미친듯이 돈을 지금처럼 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 2010년 11년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채권금리가. 그게 왜 그럴까요? 테이퍼링을 했으니까. 2013년에 특히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테이퍼링이 뭔가 아시죠? 시중의 돈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 그 자료입니다, 이게. 13년 계절별로 이렇게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쭉쭉쭉 됐는지, 한번 딱 시작하고 나니까 언제 금리가 폭등했는지 다 나오죠. 한번 시작하면은 정확하게 고점이 언제인지 2019년대 2.5 됐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을 따다다다 돌리면 언제 고점이 되냐? 정확하게 빠르면 3년, 늦어도 한 4년쯤이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2024년에서 2025년이 고점인 기준금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부동산은, 저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2.5를 넘어서 3.0 되어야 빵 터집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이 부분 안 믿기시죠?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 차트는 뭐냐면 CPI 지수입니다. CPI 지수 다 말씀드렸죠. 계속 알려드리려니까 입 아파요. 이제 강의를 다 보세요. CPI 지수가 뭐냐? 급등하고 있다. 이때는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거다? CPI 지수가 폭등할 거다 라는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NFIB 이 수치가 급등한다고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물가 상승. 자, 참고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은 폭락합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이 차트는 뭐냐면 US 트레저리 캐시 밸런스 뭐냐면 미국 재무부예요. 미국 재무부에서 여기 이 그림이 뭐냐,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재무부가 시중에 돈을 뿌리려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시중에 돈을 뿌리는 거는
중앙은행인 FRB에서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맞죠? 돈을 찍어내잖아요. 재무부는 채권 구체를 발행을 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재무부예요. 재무부가 괜히 재무부가 아니에요. 구체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무부는 현금을 안 가지고 있지만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국채를 발행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국채 발행한 만큼 쉽게 말하면 보증금액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담보 물건을. 그게 과거에는 금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제 따는 부분도 파생적으로 해서 이 담보 물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초과한 이상으로 국채를 무한정으로 발행은 못해요. 아까 파월 형님께서 막 돈 확 풀잖아요. 그것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라라라락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언론상에 포장 이쁘게 포장된 그림만 보셔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정확하게 FM대로 프로세스상 탁탁탁탁 움직이는 회사예요. 회사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런 쉽게 포퓰리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치 구도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재무부에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담보물건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담보물건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정산했을 때 이 금액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단이에요. 이거 정말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담보물건 가치를 현금으로 정산했을 때 이 금액인데 그게 줄어들고 있다. 왜? 담보물건보다도 더 많이 돈을 퍼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재무부에서 돈을 어떻게 앞으로 퍼내야 될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맞죠? 자, 마지막 사진. 자, 이거는 뭐냐면, 자, FED temporarily expanded banks holdings of treasure and reserve from the ratio calculation.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FED는 맞죠? 일시적으로 exempted banks of holdings, 면제를 해줬다.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어떤 거를 면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treasure, 채권, and reserve from the ratio calculation.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급 준비금. 저번 영상에서 제 영상이 지금 한 50개, 60개 돼가는데 그 중에 보면은 조회수 얼마 안 되는 아주 정말 석사급 강의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현금이 왜 어떻게 파생돼서 어떻게 딱딱딱 돈이 돌아가는지, 세계 경제에 결과적으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강의 다 해놨는데, 우선 이 글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급 준비율을 쉽게 말하면 이불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은행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은행 총 금액의 유동성 금액의 15%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들은 어쨌든 유동성 자금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5만 원만 현실적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바로 달라할 때 줄 수 있는 돈이 은행에 15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면제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 15만 원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ABCD 항목. 그 중에 몇 가지 항목을 빼줬다는 거예요. 그 항목이 그게 바로 인센티브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돈이 미친듯이 더 풀릴 수 있도록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프로세서상 부분을 아셔야 이해가 돼요. 정말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줄어든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그 부분을 면제를 해주고 나니까
지급 준비금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을 면제를 해주니까 시중에 돈이 미친듯이 이렇게 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만큼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언제까지 면제가 될까요? 지급 준비금 면제된 항목이 언제까지 면제를 시켜줄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이제 면제를 안 시켜주죠. 그게 언제다? 3월 31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3월 31일 이후로는 시중에 돈이 안 풀릴 거고 은행에서 이제 푸는 돈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가 흐름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한국 날짜로 따지면 이번 주고 미국 날짜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이죠. 그때쯤이면 이제 모든 얼었던 게 녹고 본격적인 봄이 찾아옵니다. 살짝 추위가 오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크게 추위를 못 느껴요. 자 그러면은 모든 물류가 막혔던 게 뚫리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인간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경제 지표도 좋아지는 거죠. 당장 반영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한국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할 때 통계청에서 일시적으로 이 통계 자료를 이렇게 수집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직, 6개월 계약직 이런 개념은 직원을 모집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줘요. 예를 들어 A 항목 집값이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라. 기간이면 기간 2달, 한 달 이렇게 줘요. 기간을 주고 이 자료를 객관적 자료를 다 가지고 오면 200만원 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리스트 주면 그게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인데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해요. 하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과일값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콜센터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온 게 어떤 심리지수, 어떤 전망지수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매달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그 수치값이 이제는 폭등한다는 거예요. 미리 지금 콜을 다 돌리니까. 언제? 3월 31일. 그러면은 지금 2월 18일 원래 같으면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1.9조 달러 푸는 거 제가 프로세스 강의 다 해드렸죠. 제 영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보시면 원래 프로세스 상으로는 이번 주 지금 19일이면 벌써 하원 통과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연기가 됐다는 그 자료를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확하게 일주일 뒤면 하원 100% 통과해요. 이건 100%예요. 하원 딱 통과하면 일주일이 지금 연기가 됐으니까 상원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님 최종 결재가 2월 19일이니까 3월 19일쯤이 최종 결제 익스파이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연기가 되는 거니까 3월 31일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님이 최종 사인을 하시겠죠. 익스파이어 기간이 이제 연기가 되니까 프로세스상.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지금 극한 추위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선은 주가는 떠요. 하원 통과했다 이 개념으로 주가가 뜨고 그때가 아마 한번 정고 좀 뚫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손실 난 거 다 만회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는 뉴스에 어느 또 막 팔아 제끼겠죠. 팔아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곧 다가오죠. 그때 한번 또 휘청거릴 거예요. 휘청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등락을 하다가 이제 상원에 제출됐다 이 소식이 언제쯤 나올 거냐면 3월 중순, 3월 정확하게 3월 한 14일이나 이쯤에 상원에 1.9조 달러 안이 제출됐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통과될까 안 될까? 근데 100% 통과되죠. 왜 그러냐? 캐스팅 버튼을 딱 마지막 한 표를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누님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야, 나 히든 카드 있어. 히든 카드. 아이씨, 히든 카드 이걸 해야 되겠다. 히든 카드. 이거 한 표 몰랐지? 통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해요. 폭등하는데 문제는 인플레율도 같이 폭등한다.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종목들, 특히 금융 관련주는 3월 31일 날 엄청난 그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금도 물가 상승률 브레이크 이븐 10년 브레이크 이븐 가치가 채권 그 기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래요. 그 정확하게 이제 트레저 10year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폭등하면서 여기서 주식의 큰 테마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일반 법안도 같이 이렇게 제출된단 말이에요. 일반 법안 예산안뿐만 아니라 일반 법안도 같이 제출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조 달러에 해당되는 그 테마, 철도, 도로 보수,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강의 다 드렸죠. 그 영상을 꼭 보셔야 이제 3월 31일부터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 뭐 그런 거, 이 테마에 안 속하는 것들은 이제 박살나고 그 돈이 이 테마 관련 쪽으로 돈이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돈 되는 자료 하나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